네, 앞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ND 필터를 이용해서 저속 셔터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ND 필터라는 이름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ND란 말은 뉴트럴 덴시티 필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좀 어렵긴 한데요. 이제 특히 이제 한글로 풀어 쓰면 이제 중성 농도 필터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중성 농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컬러 사진의 경우에는 특정한 필터를 쓰게 되면 사진의 색깔이 변하는 그런 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래 어떤 그 컬러의 색을 이 필터로 끼면해 가지고 원래 색 자체를 좀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이제 의미로 쓰이는데 실제로서 보면 색이 살짝 돌아갑니다. 특히 이제 해보면 제가 실제로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ND 필터를 이용할 때도 조금 이제 컬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이 살짝 좀 변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보통 ND 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흑백 사진은 상관이 없거든요. 흑백 자체는 흑과 백만 있고 다른 컬러 자체가 변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ND 필터를 사용할 때는 주로 이제 흑백 사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ND 필터란 말은 렌즈 앞에 부착해서 빛의 투과량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필터인데, 그래서 이제 이 ND 필터를 이용해서 긴 노출 시간 있죠. 우리가 한낮에도 보통 15초도 찍을 수 있고, 30초도 찍을 수 있고, 1분도 찍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2시간, 4시간 이렇게 또 24시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ND 필터는 계속 이제 겹쳐 쓰면 쓸수록 그 농도가 배수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ND 2, 4, 8, 16, 32, 64, 128, 256, 500, 1000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다 보면 이제 2의 배수로 나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ND2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셔터 속도나 조리개 앞에서 ND2를 장착을 하면 그 노출값이 절반으로 이제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ND4를 하면 이제 2배로 더 또 길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노출 배수 자체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볼게요. 보통 ND2 자체는 노출이 마이너스 1스탑이 더 이제 어떤 낮아진다는 이야기고요. ND4를 쓰면 마이너스 2스탑, 8은 마이너스 3스텝, 그 다음에 16은 마이너스 4스텝. 이게 쭉 나가다가 ND 256을 쓰면 마이너스 이제 10단계로 더 노출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ND 500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노출 시간이 보통 이제 마이너스 11스텝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셔터 속도가 더 길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꼭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해 놓으십시오. 근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이제 그 전라도 변산반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거기서 이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건 아주 맑은 날 오전 11시경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때 ND 필터를 500짜리를 하나 끼고 그다음에 감도를 100으로 하고 조리개를 22로 하니까 셔터 속도가 16초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서는 이 16초 이상으로 더 이상 찍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장비만 가지고는. 그죠? 뭐 조리개도 최대 조리개가 20이고 감도도 최소 감도가 100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ND 필터를 500으로 했으니까 16초가 밖에 안 나왔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ND 필터를 1000짜리를 썼다. 그러면은 셔터 속도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ND를 500으로 썼는데, 맑은 날 오전에 ND를 500으로 썼는데 16초가 나왔다. 근데 만약에 ND를 1000을 썼다. 이러면은 셔터 속도가 얼마가 나올까요? 32초, 네? 32초, 32초. 그렇죠. 32초가 나옵니다. 그죠? ND 필터 이 배수는 항상 그 배수만큼 더 셔터 속도가 길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ND 500이 아니고 ND 256으로 했다. 그러면은 셔터 속도가 얼마가 나올까요? 예, 8초. 예, 8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시겠죠?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바닷가에 장노출 촬영을 하실 때 우리가 항상 저녁 매지가오나 이런 새벽에만 찍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가능하면 이걸 이제 두 장을 겹치면 더 또 그게 배가 되게 곱하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다 살 필요는 없고 ND8 하나 정도나 그다음에 64 하나, 500이나 1000 하나 이 정도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셔터 속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ND 1000짜리 하나 하고 그다음에 8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최대 ND 8000이 되죠. 이 두 장을 겹쳐 쓰면. 그죠? 네. 네, 네. 그다음에 만약에 또 이제 뭐 64하고 8짜리를 두 개를 겹쳐 썼다 그러면은 68에서 48, 약 4800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480인가요? 68에서 48. 뭐 480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겹쳐 쓰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살 필요는 없고 한 3개 정도만 있어도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뭐 장노출을 사진을 찍을 때는 중요한 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 테스트 촬영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빛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침 저녁 시간이나 매직아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AV 모드나 TV 모드 여기서는 30초까지는 보통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또 더 노출을 더 준다. 그러면은 빌 셔터를 이용하거나 또 타임 릴리즈 같은 걸 이용하면은 이제 더 긴 노출 시간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부 카메라는 타임 셔터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T 모드 이 부분이 타임 셔터거든요. 이 타임 셔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셔터 속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후지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분까지 지금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타임 셔터를 이용하면. 자, 그러면은 ND 필터는 언제 사용할 것인가? 자, 보십시오. 이건 이제 빛이 풍부한 한낮에 이 저속 셔터로 이 움직이는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이 ND 필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한낮에 남산골 한옥마을 그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아주 맑은 날 오후 2시경에 찍었는데 거기서 ND 500 가지고 찍으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감도 100, 조리개 22로 하면 셔터 속도가 15초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ND 500하고 64를 같이 두 장을 이제 이 결합을 해서 장착을 해서 하니까 이 ND가 32,00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32,000으로 해서 120초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20초로 촬영하면 그 사이에 바람이 이렇게 살짝 불었기 때문에 2분 동안 촬영을 하면 이렇게 이제 좀 비교적 좀 바람이 세게 안 불어도 바람이 아주 많이 불은 것처럼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낮에 이렇게 이 바람의 움직임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좀 여러분들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ND 필터 500에다가 8로 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4000 58, 40이니까 4000 ND로 찍은 사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30초 정도 노출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ND500 하나만 썼습니다. ND500 하나 쓰고 감도를 100, 그 다음에 조리개 22 하니까 20초 정도의 노출을 준 거죠. 각각이 다 다르죠. 그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은 그냥 ND500 하나만 이제 장착해서 쓴 거고, 이거는 ND500하고 8하고 겹쳐서 쓴 거고, 그리고 노출 시간도 30초고, 이거는 ND500하고 64하고 겹쳐서 쓴 거고, 그리고 120초로 준 거고. 근데 이 사진은 제가 전혀 뭐 보정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사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어떻습니까? 사진의 어떤 색 자체가 좀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ND 필터는 이제 안 쓰는 게 사실 제일 좋고, 쓰더라도 ND 필터 하나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ND 필터 하나만 썼거든요. ND 500 하나만 쓰니까 전체적으로 변색도 많지 않고 또 사진이 환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장을 겹쳐서 쓰니까 조금 어두워졌고 색도 조금 돌아갔고, 이거는 좀 색이 좀 많이 좀 이제 변색이 되고 사진이 많이 탁해졌죠. 그래서 가능하면 ND 필터는 많이 겹쳐서 쓰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ND 필터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써보니까 이 좀 이제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이럴 때는 살짝 좀 특정한 색깔, 약간 붉은색이라든지 약간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가미가 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주 좋고 비싼 ND 필터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능하면 또 이제 굳이 뭐 꼭 컬러로 찍지 않아야 또 된다면 이 흑백 모드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컬러로 촬영한 다음에 흑백으로 변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좀 피해야 될 필터는 이 다단계 필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ND 필터 하나에 ND 보통 뭐 이제 뭐 한 ND 100부터 6400까지 그 링을 돌리면 ND 수치가 다 변하는 그런 가변 필터라고 그러잖아요. 가변 ND 필터는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변 ND 필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흐린 날 오후였지만 ND 32를 장착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1.1초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ND 32를 장착을 하고 조리개를 22로 하니까 약 1.9초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 ND 필터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ND 필터는 목적이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대상을 장노출로 촬영하기 위해서 ND 필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움직이는 대상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간다든지 아니면 파도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물살의 움직임, 또 하늘의 구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ND 필터를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건 이제 흐린 날 약 정오 무렵에, 이건 이제 안면암이거든요. 여기에 출사속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ISO를 100으로 하고 조리개를 18인가요? 16인가요?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셔터 속도가 16초 정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ND 필터를 500을 끼니까 셔터 속도가 뭐 여러분들 몇 초로 나와 있나요? 이 화면에 15초입니다. 15초. 15초. 예, 저는 뭐가 이렇게 화면 공유 중입니다라고 가여 있어가지고 15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아시겠죠? 대략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정오 무렵에 이렇게 이제 낮에 ND500 필터를 하나 사용을 하면 대충 15초 가까이 나온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좀 더 흐린 날이다 그러면은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같은 경우에는 15초가 아니라 뭐 한 20초 정도까지도 나오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ND 필터를 이용해서 특히 이제 바다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흐린 날, 이제 조금 살짝 흐린 날 정오 무렵에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ND 500을 사용했었거든요. ND 필터 500을 사용하니까 이제 이렇게 셔터 속도가 이건 20초인가요? 28초인가? 8초? 8초는 28초. 네네. 그래서 18초 동안 이렇게 깃발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이 파도가 밀물이 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잔잔하게 파도가 표현된 거죠. 근데 우리가 ND 필터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해 바닷가에 갔을 때 저기 안면암이나 또 이제 가늘암 이런 데 갔을 때는 반드시 ND 필터를 한두 장 정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ND 필터를 장착을 해서 흔들리지 않게 사용하려면 삼각대. 삼각대. 그렇죠. 삼각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ND 필터를 응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 의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ND 필터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움직이는 사람의 또 움직이는 대상들의 움직임을 아주 적절하게 또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셔터 속도를 몇 초로 보이나요? 2분의 1초. 2분의 1초. 네. 그래서 이때는 언론이 이제 ND필드 500을 꼈지만 이 감도를 100이 아니라 400으로 올려주고 조리개를 4.0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움직임이 약 이제 이렇게 표현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구름의 움직임이라든지 파도의 움직임이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제 파도의 움직임이나 구름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짝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리개를 좀 더 개방해주고 감도를 올려서 내가 원하는 좀 비교적 좀 짧은 저속 셔터로 촬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움직임대로 이 셔터 속도를 다양하게 조절을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걸어갈 때 이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또 이 셔터 속도에 따라서 또 이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다 다르게 표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나갈 때, 또 두 사람이 지나갈 때, 또 여러 명이 지나갈 때 똑같은 셔터 속도지만 다 다르죠. 이 움직임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걷고 있지만 움직임이 표현이 안 되고 정지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아주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보통 촬영을 가면 보통 이제 장노출만 이렇게 보통 이제 셔터 속도를 30초 뭐 이제를 많이 하는데 꼭 30초뿐만 아니라 1분 60초를 줄 수도 있고 또 120초를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4분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3분이나 4분 이렇게 주면 이 구름이 의 표현이 4분 동안 움직임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또 다른 사진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 대신 이 사람들의 흔적들은 안 남겠죠. 가만히 여기서 정지에 있는 사람, 멈춰 있는 사람 아니면 4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표현되겠지만 그 사이에 움직인 사람들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 우리 이제 뭐 서울 시내 광화문 대로 같은 데서 장노출을 주면 거기서 뭐 한 30분 정도 노출을 주면 텅 빈 그런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뭐 자동차나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대상들, 건물 이런 부분들은 정지해서 표현되겠지만 움직이는 사물들은
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여러분들 사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하는 주 대상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탑 같은데요. 네? 탑. 탑? 네. 움직임의 대상. 움직임의 대상. 이 탑은 원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네. 있고. 근데 이 앞에 사진과 비교했을 때, 앞에 사진은 움직임의 대상을 이 부분을 맞췄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서 셔터 속도를 좀 비교적 짧게 이렇게 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다 왔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셔터 속도를 거의 30초 가까이 줬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이 파도의 움직임. 이 파도의 움직임이 잔잔하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의 구름도 훨씬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됐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어떤 대상, 어떤 사물의 움직임을 좀 더 길게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서 셔터 속도를 좀 달리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사진은 분명히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움직이도록 표현했고, 이 하늘의 구름은 거의 정지해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파도의 움직임도 정지되어 있죠. 근데 거의 비슷한 장면인데 여기는 사람은 여기 멀리 있는 한 사람만 나왔고, 이 앞에서 사람이 지나간 흔적만 나왔고, 그 대신에 이제 셔터 속도로 30도 가까이 주니까 이 파도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부교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하늘의 구름의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그런 또 이제 특별한 그런 풍경 사진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위에 나오잖아요. 장노출을 좀 충분히 길게 주면 그 시간 동안 고정된 사물만 담기고 여기서 그 시간 동안 움직인 사람들은 표현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셔터 속도가 몇 초로 나와 있습니까? 28초. 28초. 28초요? 네네. 예. 예. 이때는 이게 이제 가느람이거든요. 가느람인데, 가느람에서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몇 시간을 주더라도. 근데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 하늘의 구름 부분이죠. 이 구름. 그러니까 28초 동안 구름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름이 좀 빨리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28초가 아니라 2분이나 4분을 줬다 그러면은 이 구름이 굉장히 더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죠? 그 다음에 이 28초 동안이지만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도도 정말 잔잔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반영도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풍경을 찍을 때도 특히 이제 수면이 있거나 물이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노출을 주게 되면 훨씬 더 잔잔하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도 가면 방주 교회가 사진 촬영하기가 참 좋거든요. 근데 그 방주 교회가 말 그대로 호수 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으로 돼 있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수면이 있습니다. 수면 그러니까 하나 있던 이제 물을 채워 놓은 그런 공간 위에 건물을 지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주 교회의 그 연못 수면을 잔잔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또 삼각대를 세워놓고 셔터 속도를 한 30초 정도 이렇게 주면 그 수면이 잔잔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잔잔한 수면 위에 떠 있는 방주교회를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자연 풍경을 있는 그대로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록의 목적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현실적인 풍경이지만
현실이 아니라 이 초현실적인 풍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는 뭐 있는 그대로 찍는다는 것은 조금 약간 식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이런 ND 필터를 이용해서 좀 더 초현실적인 이제 이런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색다르고 또 사진이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을 더 주잖아요.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는 셔터 속도가 몇 초인가요? 30초입니다. 30초. 30초죠. 네. 30초만 줘도 이 구름이 굉장히 30초 동안 길게 표현이 됐죠. 보십시오. 그죠. 이렇게. 이거는 그만큼 이 상황, 이때 하늘의 구름이 빨리 이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선이 길게 표현됐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는 구름이 아주 빠르게 이동했구나. 30초만 해도 이렇게 구름이 긴 하여튼 선을 만들면서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비교적 구름이 빨리 지나간다. 이러면은 셔터 속도로 30초나 60초만 해도 충분하게 길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름이 아주 느리게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름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데 이 사진처럼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함님은 아실 것 같은데, 미미님하고 두 분 다. 이건 한 15초나 줘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구름이 좀 더 천천히 움직인다. 아,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 구름의 움직임을 더 길게 표현하고 싶다. 시간을 많이 줘야죠. 시간을 그렇죠. 더 줘야 되겠죠. 예, 예. 그때는 이제 만약에 그렇죠. ND 500이 아니라 ND 1000이나 아니면 이제 뭐 ND 500하고 8하고 끼면 ND 4000쯤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000 정도 하면 2분이나 한 4분 정도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 바닷가에서 구름을 길게 표현하려면 한 4분 정도 주면 이 구름이 길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ND 필터는 저는 그때 뭐 ND 필터 500짜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ND 필터가 하나 더 있었다면 훨씬 더 길게 또 표현이 가능했겠죠. 이 부분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이제 구름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셔터 속도를 달래서 표현을 해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한번 응용해보자. 이게 또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꼭 ND 필터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저녁 매직 아워 부분 있죠. 저녁 매직 아워라든지 또 해가 지고 난 다음에는 이 카메라 자체의 이 이제 저속 셔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노출을 이용해서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이게 이제 그 스리랑카가 아니고 카트만두에 있는 들발 광장이라고 왕궁 광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셔터 속도를 10초 정도를 매직아웃 때 주니까 이 이제 여기 짐수레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연속으로 쭉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의 어떤 이 봉지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사이에 10초 동안 한번 들었다 내렸다 한 그런 이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이런 움직임 이런 걸 또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미지란 말은 실제일까요? 가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진은 실제를 찍었지만 그 실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가짜죠, 가짜. 예, 가짜입니다, 가짜. 네. 사실 이미지란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이마고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이마고가 유령이란 뜻이거든요. 유령. 그죠?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는 실제를 찍은 하나의 가짜 이미지입니다. 가짜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런 걸로 보면 시간의 흐름 자체를 약 10초의 시간적인 흐름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시간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장노출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또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네팔 카트만두에서 들발 광장에서 이제 탑 위에 좀 2, 3층 이 정도 되는 탑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이거는 또 시간의 흐름을 표현해 봤습니다. 제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이어지는 쭉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과거의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여기서 이제 현재의 모습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의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쭉 연결되는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 이제 이런 걸 좀 이런 그 우리가 장노출 기법을 이용해서 사진을 충분히 찍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장노출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잘 응용을 하고 해도 얼마든지 좋은 그런 또 사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노출을 응용해서 우리가 좀 이제 장노출에게보다는 비교적 저속 셔터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래킹 기법은 알죠. 만약 우리 추적신이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막 움직이는 그런 대상을 뒤따라가면서 비교적 저속 셔터로 이제 셔터를 누르는 기법을 트래킹 샷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틸팅은 아시죠? 카메라 셔터를 누름과 동시에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찍는 걸 또 틸팅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또 패닝 기법도 비교적 저속으로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줌잉샷도 마찬가지로 이 저속 셔터에서 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필터 속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찍고자 하는 사진의 주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해 보는 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딜팅 나무를 찍더라도 이렇게 딜팅으로 찍으니까 좀 더 색다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어떤 조리개를 최대한 조여주고 감도도 좀 최대한 낮춰주고 이러면은 이제 20분 1초 또 10분 1초 이런 이제 셔터 속도가 나오겠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속 셔터를 이용해서 주제를 틸팅 기법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의 어떤 기술 또 그다음에 사진의 기본기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조리개를 활용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진을 좀 배워보면 또 그다음에 셔터 속도를 활용을 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초점 맞추는 것도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리개, 셔터 속도, 초점, 그다음에 감도, 뭐 이런 게 사진의 이제 카메라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장치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주제를 표현을 하는데 조금은 남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다르게 표현을 할 때 이 저속 셔터 또 아니면 고속 셔터 이제 이런 걸 이용하면 실제 어떤 현장감 있게끔 좀 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사진도 진도에서 이제 십김굿 할 때 상녀가 나가는 그런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딱 정지돼서 정지시켜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거의 저도 한 1초 정도로 셔터 속도를 주고 초점은 여기다가 맞춰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상역군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이 상의 움직임이 적절하게 표현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카메라의 저속 셔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응용을 해보십시오. 네, 뭐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